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의 50%가 영원히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이건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올해 1월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현실이 된 에이전틱 AI라는 거대한 해일이 우리 사무실 책상 밑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챗 GPT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친절한 비서였다면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제까지 마치는 무서운 대리인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요리법을 물어보면 가르쳐주던 AI가 이제는 직접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요리까지 끝내버리는 셈이죠. 이 변화가 왜 당신의 일자리에 사형 선고가 되느냐고요? 우리의 직업은 사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에이전트 역할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사 직원이 비행기 표를 대신 예약해주고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여주며 법률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죠.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인간이 게으르거나 시간이 없어 외주를 주던 이 모든 비효율성을 단숨에 제거해버립니다. 사람이 개입할 틈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엔트로픽의 새로운 AI가 법률 지식을 습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전 세계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 만에 30%가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냉혹하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인간 대리인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감정 기복도 없으며 월급도 받지 않는 AI가 있는데 굳이 비싼 인건비를 들여 사람을 쓸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개발자 채용을 멈추고 AI에게 코딩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업무의 절반이 AI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산을 걱정하며 날카롭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지능이라는 자산을 팔아 소득을 얻었지만 이제 그 지능이 무한 복제되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일자리 상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끊기고 소득이 끊기면 우리가 매달 갚아나가는 거대한 대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직 직장이 멀쩡하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옆 동료의 월급이 끊기는 순간 당신이 살고 있는 집값과 당신이 투자한 주식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금융위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2028년 전 세계를 강타할 제2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덮쳐올까요? 그 잔인하고도 구체적인 예측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8년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공포영화의 설정이 아니라 지금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가장 진지하게 논의 중인 AI 크라이시스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내 일자리가 위태로운 수준을 넘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바퀴가 통째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업무를 대체하면 기업의 생산성은 치솟겠지만 그 대가로 노동자의 소득은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한다는 대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에이전틱 AI가 화이트칼라 업무의 50%를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득이 사라진 사람들은 당장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 기업의 이익이 깎이고 결국 주가는 추락합니다. 더 끔찍한 건 부채입니다. 현재 미국 모기지 시장 규모는 약 15경 원에 달합니다. 미국 GDP보다도 큰 이 거대한 비재산은 노동자들의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담보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만약 AI가 그 담보인 월급을 지워버린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스워 보이게 만들 역대급 파산 도미노가 시작될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엔진 성능은 최고조로 올라가는데 연료통인, 소득이 바닥나버린 비행기에 타고 있는 셈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죠. 이제 국가와 기업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막아낼 제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라질 운명의 일자리를 붙들고 있는 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종이 우산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팩트는 날카롭습니다. 이제 노동으로 소득을 버는 시대는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내 노동이 아닌 인공지능의 성장에 빨대를 꽂고 그 결실을 나누는 자본가로 변신해야 합니다.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소득의 비중을 높이지 못하면 이 잔인한 시뮬레이션의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거품 속에서 어떤 자산에 올라타야 할까요? 모두가 엔비디아의 뒷공무니만 쫓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미 6월에 나올 이것 리샘플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학습의 시대가 가고 추론의 시대가 올 때 판을 뒤흔들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종목의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투자 자금이 낡은 지도 한 장의 위지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엔비디아와 HBM이라는 이름에 취해 있을 때 눈치 빠른 큰손들은 이미 조용히 짐을 싸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 3년이 AI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학습 시대였다면 이제는 학습을 마친 AI가 실전에 투입되어 돈을 벌어오는 추론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수능 시험을 대비해 엄청난 양의 문제집을 사모으던 단계였습니다. 당연히 문제집을 찍어내는 인쇄소인 엔비디아가 돈을 쓸어 담았죠. 하지만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무거운 백과사전 뭉치가 아닙니다. 바로바로 필요한 정보를 꺼내 쓸 수 있는 초고속 메모지와 방대한 지식을 담은 도서관이죠. 이 도서관 역할을 할 핵심 병기가 바로 HBF, 고대역폭 플래시라는 녀석입니다. 왜 하필 HBF일까요? 기존의 HBM은 속도는 빠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며 영상과 이미지를 쏟아내야 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HBM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반면 HBF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HBM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속도는 HBM이 결정하지만 용량은 HBF가 책임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활을 걸고 이 기술에 매달리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6월, 이 차세대 메모리의 첫 번째 샘플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샘플이 고객사의 합격점을 받는 순간 AI 반도체의 주도권은 학습용 칩에서 추론용 인프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될 겁니다. 6월의 뉴스창에 HBF라는 단어가 뜨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이 진짜라고 해서 그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도서관을 지어놔도 그 안을 채울 콘텐츠가 없거나 도서관을 이용할 손님이 끊긴다면 그 건물은 거대한 흉물이 될 뿐이죠. 실제로 지금 AI 업계에는 90년대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하는 불길한 징조들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투자가 돈이 되긴 하는 거야? 라는 냉혹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과연 우리는 이 화려한 거품이 터지기 전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4장에서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금은보화라고 믿고 쥐고 있는 그 주식이 사실은 속이 텅 빈 거대한 비누 거품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팩트 폭격을 하나 해드리죠. 지금의 AI 열풍은 1999년 세상을 집어삼켰던 닷컴 버블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수익은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돈이 몰리고 기업들은 그 돈을 서로 빌려주며 매출을 부풀리는 아슬아슬한 순환구조 속에 갇혀있죠.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이 고객사를 거쳐 다시 엔비디아의 매출로 돌아오는 이 기괴한 연쇄고리는 전형적인 버블의 징조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사막 한복판에 수조 원을 들여 화려한 수영장을 짓고 있는 셈입니다. 물, 데이터 센터, 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물에서 수영하며 돈을 낼 손님, 수익 모델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 즉 ROI가 나오지 않는 비즈니스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인터넷 회사 80%가 망했지만 그때 깔아둔 광케이블 인프라를 공짜로 주워 쓴 아마존과 구글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제국을 건설했으니까요. 지금의 AI 버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적인 버블이라고 하죠.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겠지만 그들이 남긴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는 살아남은 승자들에게 고스란히 상속될 겁니다. 문제는 당신의 자산이 그 망하는 80%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승자의 길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는 축제지만 터지는 순간은 잔인합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위험한 건 파티가 끝났는데도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지금은 화려한 수익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거품이 꺼져도 썩지 않을 진짜 자산을 골라낼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거품을 차분히 분석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장 2026년부터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 세 가지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탕을 줄 것처럼 하다가 뺨을 때리는 시장의 변덕, 그 첫 번째 화약고는 어디서 터질까요?
5장에서 2026년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3대 이벤트를 공개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 어느 수풀에서 곰이 튀어나올지 미리 알고 있다면 여전히 밤길이 무서우시겠습니까? 2026년 경제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혼란스럽겠지만 사실 거대한 세 가지 지뢰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뢰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채로 자산을 굴리는 건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탕을 줄 것처럼 손을 내밀다가 순식간에 뺨을 때리는 시장의 배신. 그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2026년은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서로 부딪히는 경랑의 바다와 같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4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년 만에 중국 땅을 밟으며 관세 전쟁에 휴전을 논의하겠지만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전략적 호퇴일 뿐이죠. 두 번째 파도는 5월 연준 의장의 교체입니다. 금리를 무조건 내릴 사람을 안 치겠다는 압박 속에 시장은 환호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은 결국 시장의 기대를 처참히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유권자의 어포더빌리티, 구매력입니다. 서민들이 내 월급으로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들다 고 느끼는 순간 표심은 돌아섭니다.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는 관세를 낮추고 물가를 억누르는 파격적인 액션을 취하겠지만 이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극단으로 몰고 갈 겁니다. 금리와 환율이 널뛰기를 하며 당신의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팩트 폭격은 이겁니다. 2026년엔 편안한 수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계속 달려가는 시장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이 부딪히며 끊임없이 출렁이는 플럭추에이션, 변동성, 위 시대입니다. 넓게 펼쳐진 낚싯대, 즉 초분산 포트폴리오를 갖추지 못한 투자자는 이 거친 파도에 배가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이제 성인들의 전쟁터인 시장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더 본질적인 걱정을 해봅시다. 이 거친 파도를 우리보다 더 오래, 더 직접적으로 맞아야 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영수학원 뺑뺑이가 이 AI라는 해일 앞에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듣기 두려워하면서도 반드시 들어야 할 AI 시대의 생존교육법을 공개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던 교육의 상식은 오늘부로 무너질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국영수학원이 사실은 아이의 미래를 갉아먹는 가장 비싼 시간 낭비라면 당신은 그 학원비를 계속 내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이제 냉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음 주에 터미네이터가 나타나도 그 전날 수능 시험을 볼 나라죠. 수능 공부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시키는 미투 스타일의 학원 뺑뺑이는 이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지능이 무한 복제되는 AI 시대에 남들이 하는 걸 적당히 따라하는 능력은 가치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의 교육은 모두가 똑같은 규격의 벽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라는 거대한 건축 기계가 나타나 세상의 모든 벽돌을 순식간에 찍어내고 있습니다. 기계가 찍어낼 수 있는 평범한 벽돌은 더 이상 팔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문양의 조각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상위 10%의 깊이를 가진 사람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슈퍼스타 경제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적표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안목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수만 개의 AI 결과물 중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골라내는 눈, 그리고 기술이 급변해 내가 가진 능력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무엇에 미쳐 있는지 관찰하세요. 축구 선수든 장난감이든 연예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누구보다 깊은 내공을 쌓아본 경험, 그 덕질위 농도가 AI를 부리는 주인이 될지 AI에 종속된 노예가 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팩트는 잔인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라는 말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노동과 소득이 강제로 분리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노동의 기술이 아니라 자본의 감각입니다. 10대 때부터 돈의 흐름을 읽고 자산이 자라나는 시간을 견뎌본 아이만이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경제적 체력을 길러줘야 할까요? 21살 대학생조차 버거워하는 이 복잡한 투자 시장에서 10대들이 기다림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경제교육의 실체,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당장 아이의 통장을 새로 만드시게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이 자녀의 이름으로 사둔 주식이 10년 뒤에 아이의 인생을 바꿀 황금알이 될지 아니면 휴지 조각이 될지는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느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1살 대학생들이 경제 공부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조급함이라는 본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가 지배할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무기는 화려한 매매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자본을 키우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인내의 근육입니다. 비유하자면 투자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당장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따려고 하면 나무는 금세 죽고 맙니다. 10대 때부터 소액이라도 직접 ETF를 사고 그 자산이 5년, 10년 동안 시장의 파도를 견디며 어떻게 덩치를 불려나가는지 지켜보게 하세요. 아이가 직접 고른 종목이 붉게 물들고 푸르게 변하는 과정을 기록하게 하는 것, 그것이 100권의 경제서적보다 훨씬 강력한 체득 교육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시대의 투자소득은 더 이상 보너스가 아니라 생존권입니다.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세상에서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모르는 아이는 평생 AI의 속도에 쫓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기다림의 가치를 몸소 겪은 아이는 다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자본가적 직관을 갖게 되죠.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흐름을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자녀의 계좌에 담긴 주식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10년 뒤에 시간이 내 편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신대륙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여전히 구대륙의 지도만 붙들고 계실 건가요? 경제 분석가인 제가 매일 실천하는 지능의 시대에 살아남는 최후의 생존 루틴을 마지막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이 루틴 하나가 당신의 10년 뒤 계급을 결정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신대륙 앞에 서서 당신은 여전히 해변에 앉아 파도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15세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누군가는 괴물이 나온다며 도망쳤고 누군가는 배를 띄워 대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AI라는 신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야 할 새로운 문명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문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남보다 한 발 먼저 깃발을 꽂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지능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책으로 원리를 공부하고 강연을 듣는다고 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직접 올라타서 무릎이 까지고 10번은 넘어져 봐야 비로소 내 몸이 균형을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나만의 앱을 만들어보고 코딩 한 줄 몰라도 AI와 대화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보세요. 직접 써보지 않고 내뱉는 예측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해온 비결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바로 읽고, 쓰고, 말하기라는 단순한 루틴의 힘입니다. 매일 경제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변화를 수집하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나만의 관점을 글로 정리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3번이 되새김질이 쌓이면 AI조차 흉내 낼 수 없는 당신만의 직관 아카이브가 완성됩니다. 10년 뒤에 당신은 오늘의 기록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팩트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을 복제할 수는 있어도 당신이 살아온 경험과 그 안에서 벼려진 안목까지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술을 레버리지 삼아 당신의 시간을 사고 당신의 자산을 불리는 도구로 부려야 합니다.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쩌지? 라는 공포를 AI가 내 대신 일하게 하면 무엇을 할까? 라는 설레는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신대륙의 지도는 당신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강의는 끝났습니다. 구대륙의 해변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거친 파도를 뚫고 신대륙으로 배를 띄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망설임은 기회비용일 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오늘 최고의 한 수. 지금 즉시 챗 GPT를 켜고 내 업무를 자동화할 에이전트 만드는 법 알려줘 라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위대한 항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